오늘장 MVP입니다. 오늘 경기는 아쉽게도 이 패배로 끝을 맺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 핑계를 사실 좀 찾자면은 대내외 환경이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 부족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로 환경도 도와주지 못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 경기에서 어떤 점을 배워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를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해설위원입니다. 한양증권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6월 들어서 분위기가 좀 좋지가 못합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좀 오늘 같은 장은 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메르스로 인한 굉장히 좀 투심도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또 최근에 뭐 대장주였던 중국주라든지 화장품주들 거의 뭐 폭탄 맞는 수준으로 뭐 하한가까지 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언제까지 좀 이렇게 될지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단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경기 침체는 예상은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좀 경기 분위기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보신 것 같고 위원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저 지금 마취약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저도 이가 아픈데 네. 한국 증시도 일단 마취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빨리 나으셔야겠어요, 그럼. 네. 그럼 오늘의 활약해줬던 그리고 눈에 띄는 선수들 리스트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네, 1번 타자부터 확인해 보시죠. 1번 와이솔입니다. 2번 타자 한미약품, 3번 타자 코롱, 4번 타자 녹십자, 5번 타자 대우증권, 6번 타자 CJCGB, 7번 타자 LG생활건강, 8번 타자 하나투어, 9번 타자 현대차입니다. 네. 권 과장님, 우선은 쭉 오늘의 선수들 보더라도 사실 경기 분위기가 좀 부진해서 그런지 그동안에는 좀 출루를 하거나 점수 낸 선수들 위주로 저희가 좀 라인업을 구성을 해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덜 빠진 애들 위주로 좀 클린업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메르스를 인해서 뭐 바이오주들이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상승률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뭐 2번, 3번, 4번 한미약품, 코오롱, 녹십자까지 해가지고 좀 굉장히 클린업들이 바이오주 쪽에서 좀 형성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좀 좋았던 LG생활건과 같은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는 7번에 위치를 했는데요. 메르스로 인한 중국인 입국자 수가 좀 감소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감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메르스의 직격탄이 아니겠는가. 오늘은 좀 메르스로 인한 굉장히 좀 선수 라인업이 꾸려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우증권이나 뭐 와이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슈가 있긴 했는데요. 와이솔 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개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별주 내에서도 와이솔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 하락을 했었고 또 앞으로 좀 시장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상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허 위원님은 라인업 좀 어떠세요? 네, 녹십자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4번 타자. 네네, 예. 뭐 역할 잘 해준 것 같고요. 상한가인데 일단 그 뭐 캐나다 증설 고객의 뭐 주요한 재료였지 않나 싶고 워낙에 여기가 이제 또 백신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메르스 백신은 없다고 하는데 그 심리적으로 약간 좀 뭐 제약주도 올라갔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그리고 나머지는 또 막 다 큰 종목 중에서는 밀렸던 것들은 대부분 이제 메르스 관련된 이슈인 것 같고요. 현대차는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이 회사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요즘 보면 이제 아까도 제가 점심 먹다 위에서 여기 우리 회사 운영력들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외제차가 훨씬 많아진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도 이 합정 사거리만 나가봐도 뭐 BMW나 아우디가 막 그냥 눈에 막 밟힐 정도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10년 전하고는 많이 도로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대차에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 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녹십자 캐나다 공장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혈액제제 공장 착공이래요. 아, 거기에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재료인 것 같아요. 예. 네. 시장 규모도 한 북미 쪽에서 한 3천억 규모로 좀 보고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같은 재료긴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착공식을 했다는데 좀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오늘 좀 상한가를 올리지 않았나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전반적인 리스트를 좀 라인업을 쭉 평가를 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좀 눈에 띄는 관심 선수 짚어보겠습니다. 권 과장님은 좀 어떤 부분이 눈에 띄세요?
네, 일단은 좀 코오롱을 좀 관심을 좀 갖고 봤습니다. 오늘 네. 장도 상승을 했고요. 주가 마지막까지는 제가 체크업을 못 해가지고 7% 올랐어요. 네, 7% 상승 굉장히 좀 니다 네, 뭐 오늘 장이 이 정도면은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투런포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오주 다들 아시다시피 티슈진이라는 자회사를 좀 갖고 있고요. 미국에서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코오롱 생명과학하고 같이 지분을 좀 같이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지분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근데 코오롱 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총이 한 9천억 정도, 그리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한 8천억 수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이 전혀 뭐 시총이 작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코오롱 생명과학이 더 강하게 가는 것은 아무래도 코오롱 생명과학이 바이오 쪽에 중심이 주가 되다 보니까 좀 펄을 더 받는 수준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전혀 코오롱 생명과학보다 밀릴 것이 없습니다.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플러스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든지 코오롱 건설들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코오롱 쪽이 더 메리트가 높지 않은가 좀 생각해가지고 코오롱을 좀 관심 선수로 좀 영입을 했습니다. 이거 여기도 플라스틱도 하지 않나요? 자회사가 코오롱 플라스틱 지분도 네, 갖고 코오롱 있지 않나요? 플라스틱도 자동차용 뭐 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롱 받고 그리고 또 허위원님은 네. 어떤 선수 관심 자동차 가세요? 뭐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야죠, 네. 해야죠. 보니까는 네. 뭐 다 전체적으로 다 악재더라고요. 거기 이제 뭐 리포트 쭉 나온 거 읽어보니까 진짜 아니던데요. 뭐 인센티브 같은 경우, 내수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5월달에 무이자 할부를 진행했대요. 저는 몰랐었는데 뭐 전차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일반적으로는 좀 덜 팔리는, 안 팔리는 차를 주로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8.2%나 줄었어요. 무이자 할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안 봤다는 거죠.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미국 쪽하고 중국 쪽이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유럽하고 인도 빼고는 뭐 다 꺾였다고 하니까 좀 특히 뭐 중국 쪽 네. 같은 경우는 거의 플러스가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한 15% 정도 역성장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하락의 골이 좀 깊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 제네럴 모터스인가 걔네가 또 차값을 7.5% 인하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경쟁이 완전 막 치고받고 막 치열한가 봐요. 중국 그 폭스바겐이랑 해가지고 네. 이제 거기 이제 나눠 먹기가.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도 돈 되는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로컬 업체들을 키워주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현대차가 중국에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될지 이것도 약간은 물음표가 생겨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친구들 네. 이 그룹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나타냈는데 그럼 비슷한 성격의 선수들은 좀 당분간은 좀 등판을 시키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은 뭐 자동차 쪽 형제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2군으로 좀 내려가 있다가 업황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중국이라고 좀 보는데 중국의 SUV가 굉장히 네, 좀 인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신형 투싼이라든지 신형 SUV가 중국 시장에 풀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구형 라인업이 계속해서 더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한 분기 정도 더 갭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까지는 주가의 리바운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뭐 PER이 싸지 않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뭐 내년 가가지고 영업이익 안 나오면 PER 싼 거에 의미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하락의 폭이 좀 깊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원화 환율을 제가 좀 봐봤거든요. 근데 2013년도가 얼마였는지 기억 안 나시죠? 2013년도 원엔 환율이요? 1,000원 정도? 네, 비슷해요. 한 1,200원? 1,200원. 100엔당 1,200원? 네. 되게 높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1년 전에는 한 1,000원. 한 3원, 4원. 그러니까 1년 전 5월 달이죠. 네. 근데 올해는 이제 한 2원, 908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10%까지인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네. 토요타는 실적 냈을 때 보니까 OP가 거의 7, 8조 이러더라고요. 근데 현대는 뭐 2조 원도 안 나왔으니까 말 다 한 거죠. 순익도 토요타는 저번 분기에 5조 원인가 했어요. 5조인가 6조를 했는데 현대는 뭐 2조도 거의 이제 뭐 맞추기 힘들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 보면 실적 베이스도 그렇고 토요타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인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뭐 우리랑 비교해봐서도 그렇고요. 네. 네. 지금 일본 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일본 차는 이제 캠리 가격이 일단은 뭐
그 자동차 가격의 인덱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한 3, 4년 동안 전혀 올라가질 않았어요. 캠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급이? 소나타급 정도 됩니다. 캠리 가격을 거의 올리질 않고 있었는데 지금 그랜저 값이 캠리 가격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랜저 살 바에 캠리 사지라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러면서 외국차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네네.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봤을 때는 엔화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엔화가 이제 내려가면서 그 캠리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수익이 올라간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국차에 굉장히 큰 위기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외에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보통의 인식이 현대차 하면은 대표적인 메이저 네. 리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2009년에 한 4만 원, 5만 원대 하던 게 3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현재 딱 한 절반 정도 되돌린 것 같거든요. 네, 이러면 네. 개인 투자자들은 또 가격 메리트 얘기하면서 뭐 살까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개인이 다 받아갔어요. 맞아요. 운송 장비는 전부 그러니까, 싹 어떡해요? 받았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쉽사리 좀 건드시면 안 되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 네. 것 같고요. 신고가 내는 종목들 왜 뛰어들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저가 내면은 뛰어내려야 됩니다. 지금 봤을 때는 계속 저가를 계속해서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요. 신규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이쪽 부분에서 좀 신규 모멘텀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뉴스들은 좀 이르다는 판단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을 좀 더 지켜보시고 일단은 자동차 쪽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배당 관련해서도 중간 배당에서 뭔가 진짜 센 거 아니면 저거 돌리기가 쉽지가 않을 그리고 것 같아요. 배당을 하기에는 네. 또 현대차에서 또 그 삼성 부지를 네. 너무 비싸게 돈 들어갈 사버려서 일이 많아요. 자금이 지금 돈 들어갈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일 났네요. 네. 이래저래. 예, 지금 이래저래 좀 설상가상, 진퇴, 예. 양난, 엎친 데 겹친 덕 네, 여러 네, 예. 가지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선수만 좀 더 볼까요? 네, 제가 일단 또 보는 게 CJ CGV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뭐 메리스의 공포로 인해서 영화 보러 안 가긴다, 뭐 내수가 좀 얼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CJ CGV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한 50배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제가 관심을 두냐 하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슈는 중국 이슈입니다. 중국 네, 쪽에서 네.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중국에서 MS를 한 4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한 7위에서 8위 정도 했었는데 4위까지 올라가면서 좀 플러스가 많이 나는 부분이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1위 업체가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30조 원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CGV도 성장성으로만도 시총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는가. 뭐 오늘 같이 굉장히 좀 이런 이슈들로 하락을 한다면은 좀 잠잠해질 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상승의 분위기를 좀 연출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메르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단은 항체가 중동에 있습니다. 뭐 낙타라든지 중동에 근무하는 농부들에서 항체가 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장기적인 이슈, 뭐 글로벌 이슈까지는 안 되겠다. 항체면 그 병균구랑 병균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항체가 농부들한테는 있다고요? 예, 농부들한테 한 10명 중에 2명 정도 있다고 해요. 어. 그리고 또 낙타에서도 발견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이게 글로벌하게 이슈가 된다면은 지금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이슈가 안 된 다음에 약을 만들 때는 한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의 돈이 필요가 한데, 예, 예. 만약에 이게 이슈가 된다면은 그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약을 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아주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아니겠다라고 좀 생각도 하고 그 있습니다. 중국에 아까 상장했다는 게 그 완다 원선 말씀하시는 예, 제가 거죠?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5월 13일부터 거래 정지던데 혹시 아세요? 왜 그런? 그 부분은 제가 잘 확인을 아 못했어요. 그러세요? 그 거의 한 달간 거래가 정지더라고요. 아, 눈을 왜 그러세요? 왼쪽 뭐가 난 것 같은데. 네, 저도 시장을 너무 열심히 보다가 네, 눈이 네. 빨개지신 것 같아요. 그 완다 원선이 거래 정지 상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CGV가 좋았었을까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3명의 관심 선수를 쭉 봤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장 MVP를 선택해야 할 타이밍인데 사실 좀 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들어보죠. MVP 선정해 주시죠. 네, 오늘장 MVP는 코오롱으로 좀 정했습니다. 뭐 네.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다 똑같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MVP는 코롱이 선택이 됐습니다. 네, 우선은 좀 긍정적인 얘기 앞서서 좀 들어봤으니까요. 앞으로의 좀 전략만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코오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차트에서 좀 매수를 오히려 합니다. 신고가를 내고 그동안 또 앞에서 좀 조정한 구간이 있었고요. 굉장히 모멘텀 자체 거래량도 좀 터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10만 원 돌파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일단은 시총을 먼저 올려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매하셔도
하셔도 될 종목이라고 오히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코오롱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좀 매수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롱 긍정적인 의견 꾸준히 좀 가져가 주시는 모습인데요. 그럼 내일장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볼까요? 네,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얘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르스 환자 수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몇 %씩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스 국채 만기가 6월 5일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한 4일 정도,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만 뭐 한국 경기가 좀 침체될 것으로 전부 다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뭐 메르스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그동안 좀 지표도 그렇게 좀 시원하게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부양책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금리 인하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6월 달에 한번 해줄까요? 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해줘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0.5 정도로 확 그냥 0.5까지는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짜리. 6월 달에는 해줘야지 어느 정도 지수가 방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6월 달에 그게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 관련주는 위기냐 기회냐 뭐 계속 얘기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센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업황적인 측면으로도 중국주 뭐 지금 한 3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관광객 수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땡겨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별로 좀 굉장히 좀 접근을 잘 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리고 오늘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던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데 예. 좀 연속적으로 하락 흐름, 좀 급락 흐름 나올까요? 일단은 뭐 일단 시총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종목 자체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큰 폭으로 바로 뭐 하한가로 몇 번 간다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상승 추세를 그리기에는 이런 이런 매물들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대형주는 또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바뀔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 분위기를 그 좀 메르스 힘들다. 관련해서요. 아직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우리만 지금 발병한 건가요? 우리만?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발병자가 한 명 있었고요. 또 한 명, 다른 중국은 한 명, 일본은 네. 혹시 없나요? 일본은 제가 체크를 저도 못했는데 일본은 못 그러면 혹시 중국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한국인들은 당분간 중국 오지 마세요라든지 뭐 일단은 한국으로는 놀러 가지 말라든지 공산당이니까 그쪽은 뭐 통제를 하지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자기들 쌌을 때 다 놀러 왔으니까요. 뭐 그런 말은 못할 것 같고요. 안 그렇고 네, 강제적인 것은 없겠지만 다만 뭐 혐한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을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일단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언제든지 계속 나올 수 있던 부분이었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들이 그런 것까지 공시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투어나 뭐 여행업체들 보면 뭐 자기네가 계약해놨던 뭐 여행객들이 뭐 취소했다 뭐 이런 거는 안 나오는 그게 이제 것 같긴 하던데. 매출의 일정 비중 이상이 된다면 이어야? 아마 제가 봤을 때 아. 하는데 뭐 그렇게 큰 부분은 건당 없을 크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이미 거죠. 오늘도 그런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 중국 관광객 수백 명이 이 공포로 인해서 서울 관광을 취소했다. 뭐 바로 이런 왔다 돌아가 기사들. 버렸다고요? 예, 왔다가? 공시를 통해서는 굉장히 큰 규모만 그렇지만은 좀 소소하게 몇백 명 네, 맞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종목들,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 위기 또는 기회 좀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제 시장 막판에 좀 나온 얘기들은요.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 만약에 이런 분위기 연출되면 이제는 사야지라는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뭐 지금 가격은 아직은 좀 살 때가 아니라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반증인 거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위기가 잘 돌아설 수만 있다면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저가의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 추이를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분들이 매출 추이 확인하시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리포트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한 종목에서 뭐 리포트가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업종군의 리포트를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정말 이게 정말 메르스 때문에 매출이 줄고 있구나 또는 매출 감소가 하지 않네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서 계속해서 확인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기회로도 삼을 수 있는 찬스가 아니겠나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그거 궁금해요.
이 메르스 관련해서 사실은 일주일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메르스 예.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환자 3명이었는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라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예. 초반엔 백신주들만 좀 상승을 했고 그때 전문가들 의견이 사지 마라, 급등할 때 사지 마라 얘기였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요. 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네, 오늘 네. 부각되는 원격 진료라든지 온라인 교육, 수혜주로 좀 뒤늦게 따라붙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볼까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전문가로서 사라고는 말씀 절대 못 드립니다. 일단은 밸류에이션 자체도 네. 그렇고요. 메르스 자체를 크게 뭐 물론 우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뭐 만약에 한 달, 두 달 지속돼가지고 뭐 환자들 1,000명, 2,000명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돈을 풀어서 그 치료제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뭐 오래 걸려야 1년이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오히려 하한가로 계속해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상승 추세 만약에 뭐 메르스 뉴스에 따라서는 상승 추세는 충분히 더 그릴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만약 옵션으로 치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옵션도 이제 등가격이라고 코스피의 현재가랑 유사하게 움직이는 밴드가 있고요. 그렇죠. 그 외가격 밖에 막 이렇게 거의 행사 가능성 없는 쪽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렇죠.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 메르스 테마주는 외가격? 완전 극외 OTM인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네. 자기 돈을 들고 매매하면 실제로는 잘 안 나가요. 그거는 실전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면 이제는 클린업 트리오 선정해 보겠습니다. 권 과장님 어떤 선수로 좀 꾸려주셨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네오팜 저번 주에도 제가 가져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오팜을 가져왔는데요. 네, 우선은 선수들 화면을 네.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데요. 쭉 이름 호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코오롱 그리고 또 ISC 이렇게 세 선수 갖고 나왔습니다. 네, 먼저 네오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덴마크 제약사하고 공급 계약이 좀 체결이 되면서 다른 뭐 화장품주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장 막판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일단은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중국발이 아니라 유럽발 이슈인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일단은 유럽 쪽에 판매처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점이 어떻게 봤을 땐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이 굉장히 커진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만들고 있는 화장품을 아닙니다. 약인가요? 약? ML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네. 부분에서 이제 그 기술을 적합을 시켜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ODM 아, 방식입니다. 그 화장품에 이렇게 네네. 케이스에 써져 있는 그 M 뭐로 하는 ML이라는 ML이라는 그 기술을 주기로 한 건가요? 기술력으로 해서 이제 OEM을 받아서 아. 네, 만들어서 납품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오판이 만들어서 덴마크한테 넘긴다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라인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목 코롱 이 종목 예. 간략하게만 볼까요? 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황과 굉장히 계속해서 맞아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뭐 조정을 준다고 했을 때는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C입니다. 사실 저는 좀 생소한 종목인데 이번 주 들어서 이 종목 언급하시는 전문가분들이나 객장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ISG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까지는 반도체 소켓이 이제 메탈로 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반도체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이것이 이제 고무로, 러버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ISC가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러버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다른 회사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ISC의 특허가 한 6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허 분쟁이 좀 일어나서 IS 쪽이 좀 유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필수 소모 예, 재료라고 소켓이 봐요. 꼭 필요한 재료라고 봐야 꼭 되나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인텔 쪽에도 계속 납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네. 추가적으로 또 이제 글로벌 그 고객사가 하나 더 생길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장을 만약에 보신다면 주가 한 50%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시총 사이즈가 작나요? 아니면 뭐 사명이 변경됐나요?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알던 작은 종목이에요? 종목이죠. 시총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확인했던 게 한 5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일단은 5천억이면 크지 않나요? 코스닥 치고는 큰 종목 아닌가요? 일단은 굉장히 좀 조용히 올라온 종목입니다. 실적 기반으로 올라온 종목이라 네. 제가 맨 처음 매매했을 때 한 8,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뭐 재밌는 부분도 있는 회사인데 회사에 이제 백합이라는 조개 샤브샤브 집도 네. 하나 하고 있고요. 그 회사에서요? 네, 회사에서 사장님이 따로 그냥 개인 하는 것도 사장님이 아니고. 이런 음식료 쪽에서 굉장히 좀 성공한
유명한 사업가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인수했나요, 이 회사를? 그건 아닙니다. 본업은 그냥- 이건 거죠? 네, 본업은 이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이 종목 제가 또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시가총액 5천억 약간 예. 넘더라고요. 네, 크네요, 주가는 그 정도면. 네, 견조하게 움직이는데 눈여겨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세 선수 알아봤습니다. 네오팜과 함께 코롱 그대로 관심 유지하고요. 또 ISC라는 이 반도체 관련주까지 관심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내일장에서 눈여겨보시고요. 내일 경기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네요. 내일 이 시간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중 골든타임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